네, 안녕하세요. 김원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님. 네. 자, 우리 김문수 후보가 1등.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는 소식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 47%입니다. 예, 근데 1등입니다. 또 어떤 가짜 뉴스가 네. 한동훈이가 앞장선 걸로 한동훈이가 47%라고 또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네. 정확한 소식은 네. 우리가 47%, 네. 4%만 더 나왔으면 예. 이번에 끝날 네, 뻔했습니다. 끝날 뻔했는데. 예.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홍준표 표는 우리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그러네요. 예. 예. 같은 경북 TK이고 또 보수 세력들하고의 길집이고 또 나이대가 5060에서 70까지 네. 골고루 이렇게 찐 우파들만 있기 때문에 좀 표가 나눠졌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던 성향의 분들이 한동훈을 지지할 리가 있다? 아니지. 말이 안 되지. 전혀 없죠. 예. 뭐 쉽게 말하면 차라리 이재명은 되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는 분들이 바로 그 김문수와 배신자 프레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더더구나 오늘 우리가 고발장을 접수시켰지만 예. 떨렸어요? 예. 네? 떨렸나요? 왜 떨려요? 아이고 참. 아니 고발장인데. 그래도 아니 자, 싸우려면 항상 아니 누구랑 한동훈이가 싸우라 이제 그랬죠? 죽을 때까지 김재원을 이렇게 쫓아다니면 어떻게? 관계 없습니다. 나는 내 빽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로의 핍박과 방해도 순교로 맞섰던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그 불의한 자와 싸워서 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아까 예. 그 사자 경선 때 드루킹이 반드시 드루킹,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반드시 분명히 이제 예. 된 건데. 예. 된 건데. 근데 이제 이것들도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어떤 패턴으로 했느냐면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방송실에 가서 할 때는 보여드리겠는데 한 30분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남송이라는 분 친구가 7층거리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들만 하니까 이름을 또 바꿔요. 여자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패턴을 바꿔서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중간중간에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댓글을 올려요. 그래야 쏘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마치 복사하기 위해서 붙여 넣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아니 아까 쭉 나온 거 보니까 그거는 이제 모아놓은 거고 USB로 넣어줬잖아요. 그거는 모아서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 시간표를 보라고. 보통 이제 복사해서 붙이면 4초 걸려요. 그러니까 3초예요. 3초. 이 말은 인간의 한계. 어느 인간이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7,000번을 복사해서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니까 매크로가 이제 한 거지, 적용을 시킨 거지.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렇죠. 조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시민단체들이 막 고발에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달라고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 경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발을 했으니까 적어도 4, 5일 안에는 해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인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뭐 어떻게 이제 기사가 좀 나와주면요,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쪽에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좀 브레이크를 달 수 있겠죠. 얼마나 이제 기사를 다뤄줄지는 모르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니라도 한동훈이는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홍준표 후보가 그 정치 이제 끝내겠다. 이거 참 그런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미 앉아 있을 때 본인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툭 쳐져가지고 배를 쑥 내밀고 또 30년 얘기만 하면서 아니 앉아 있을 때 벌써 발표 전에도 이미 내용은 아침에 벌써 퍼졌거든요. 대충 퍼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침 일찍에 뭐 익명으로부터 모 의원 익명으로부터 상당히 고무적이다. 김문수가 1등일 것 같아. 그럼 2등이 누구냐니까 대충 나온 걸 보면 한동훈이가 그래도 좀 2등으로 올라올 것 같아 할 때 난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와야
홍준표 표가 몰표가 옵니다. 아, 오케이. 예.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멋진 편지를 썼어요.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네. 정치의 동지인 홍준표 우리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건네면서, 근데 오늘 갑자기 정치 일선을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떠날 때가 아닙니다. 네. 아직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 손잡고 우리 이깁시다. 네. 오, 감동적인 편지를 금방 한 7, 8번 전에 올려주셨어요. 아마 그랬구나. 이것이 네. 성창경 TV에서도 역시 그분 빨라요. 어떻게 입수했는지 금방 또 이렇게 47%에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편지를 읽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역시 현장을 돌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더 빨라? 현장을 요즘이 도는 우리보다 빠르면 이거 안 되잖아. 이 디지털 시대는요 말 그대로 초의 시잖아요. 가만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자. 스튜디오 가만 앉아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뭐라 그럴까? 아니 지금 이 터널 이게 무슨 터널이죠? 서부 간선도로 터널. 또 엄청나게 기네. 예,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위에 서부 간선도로가 만성 정체 구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사한다고 한 7, 8년 동안 더 막혔어요. 아까 우리 서부 간선 톨게이트를 지나온 거예요. 네, 서부 간선 지하 차도인데. 아니 난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유료입니다. 유료.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몇 킬로입니까 이게? 적어도 한 10, 한 4, 5km 될 거예요. 아이고야. 아직도 5km를 더 가야 됩니다. 터널이 너무 기네. 지금 막 퇴근 시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막히지만. 아니 지금 우리 화면이 너무 어둡게 보여서. 그래서 불을 켜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더 켜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또 안 켜지나? 여기 있잖아요. 지금 밝아졌어요. 이게 이건가? 아닙니다. 잡음이 좀 더 낫네. 네. 아까보다 더 낫네. 얼굴이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땡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뭐. 아니 근데 젊을 때 아주 뭐. 아니 근데 아까 고발장 접수하는데 들어가는 데까지는 괜찮다 하더니 거기서부터 안 됩니다 그러잖아. 촬영하지 마라 그래. 네, 근데 사실은 촬영하고 있었거든. 근데 다 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화 내용 다 들어갔는데 그 박재원님이 연락 왔어. 왜 접수하는 장면 없냐고. 그런 경우는 편집할 때 사진 끼워 넣기가 있거든요. 사진을 끼워 넣으셔도 돼요. 그렇지. 그것도 접수증도 있으니까. 사진 끼워 넣기. 접수는 잘 됐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접수 받는 분이? 뭐 지금 이제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그 얘기를 했지. 하명 수사를 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내가지고 수사가 되는 대로 아마 접수될 겁니다. 수사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제 비정상이야 검찰 완전히. 경찰 독립회라 그래가지고 검찰에게 이제 얘들이 국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전부 이제 수사권을 경찰들에게 주니까 우리나라 경찰들이 정치 경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편 따라 움직이는. 이상해요. 경찰청 안에도 좌파 우파가 있어. 그러니까 참 미치지. 세상에. 아무튼 누구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보안관 제도. 즉 지방 경찰이 생겼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보안관? 보안관입니다. 이제 미국식이거든요. 일반 경찰이 있고 보안관 형태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연방 경찰이 있잖아요. 연방 경찰은 FBI. 그다음에 지방 경찰은 이제 그 주에 속한 경찰. 그다음에 옛날식으로 이제 그 시장이나 시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자치 경찰. 이게 이제 보안관 제도입니다. 경찰이 사문화돼 버리니까 제가 한번 미국에 나온 유튜브로 봤는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보안관 경찰하고 자치 경찰하고 싸우는 거예요. 맞죠. 또 자치 경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꾸 그런 걸 좌파들이 도입하려고 그래요. 왜 이걸 자꾸 도입하느냐면 예를 들자면 옛날 보안서 비슷한 거 자꾸 만드는 거예요. 보안서. 6.25 때 우리나라에 이제 보안서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정치 경찰들 해가지고 지금 북한도 그렇죠. 공안이 있고 보안이 있고. 그렇지. 이것들이 지금. 공안은 그때 금강산 갔을 때
우리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는데 네. 아니 굉장히 친해졌어요. 아주. 근데 그거 속으면 안 돼. 예. 정보 다 켜가고 엿듣고 옛날에 그 저기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이제 평양 식당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가면 자주 오는 손님들은 저녁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손님은 어떤 말을 잘한다. 예. 이 사람 어떤 정보를 흘렸다. 그걸 저녁마다 자기들끼리 정보를 수집해서 평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네. 그렇게 해서 북한 여자들이 우리 정보를 뺏어갈 줄 알았는데 북한 아가씨들이 우리나라 한국 총각한테 쏘가서 결혼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탈출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인연보다는 사랑이다. 아 그렇지. 인연보다는 사랑이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예. 그 뭐 여러분 그 탈북 미녀들 유튜브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밤에 2층에서 창문으로 내려와가지고 한국 총각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고 태국 국경까지 넘는 얘기 들어보면 이야 저거 좀 더 드라마로 찍어야 되는데 할 정도로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제가 뭐 캄보디아 여러 곳에 학교 많이 세웠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선교하러 오시는 이제 성도들 네. 보통 뭐 차량 한 대 한 분 20-30명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시는 날에는 꼭 그 평양 식당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뭐 마지막에 이제 오셔도 고맙다고 네. 또 다 헌금을 하고 가시니까 이제 이렇게 그분들 모시고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북한 동포들을 보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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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면 어떤 소문이냐면 북한에 유명한 김태희 같은 아가씨 몇 명이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김태희 같은 아가씨가 있다고?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네. 그래서 그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만감에 나오는 거야. 에? 이야. 이만감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옛날에 자기 일했던 캄보디아 신랑이라도 가보는 거예요. 이제 한국 여권 가지고. 그랬구나. 여러분, 역시 인연보다는 사랑이고요. 자, 그건 신은 그건 그렇고 물보다 진합니다. 오늘 이제 사자 이제 경선이 네,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뭐 근데 이제는 안철수가 난 제일 재밌는 것이 네. 아니 이렇게 사선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버버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약간 네. 치맥기가 이제 왔어요. 조금 일찍 아니 왔어요. 근데 누가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좀 과학자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과학자다. 말을 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그분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다는 말도 있더라고. 인지장애가 있어요. 네? 인지장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지장애? 네, 인지장애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좀 심각합니다. 그래요? 좀 심각하고. 아니 예전에는 얼마나 밝은 말도- 표정이고 좋았어. 아니죠. 말은 요번에는 표정이 안 좋더라고. 말도 어눌하고. 자, 홍준표는 나이가 안철수보다 한참 젊어요. 안철수가 한참 젊어요. 안철수가 젊지. 홍준표는 원고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걔는 벌써 떨어질 걸 알고 들고 나와서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문재인이 비슷했잖아요. 그때 외국 나가면 A4 용지 들고 나간다고. 근데 하여간 그 모든 일이 떠날 때는 제가 떠나야 이제 돼. 떠날 잠깐만요. 때는. 제가 여기 설명을 할 필요가 때가 있다는 거지. 예. 이제 용사고 들어서 제가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우리 아들 아들이- 자랑할 때는 이제 돈을 내놓고 하는 네, 거예요, 원래. 예. 예.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네. 아빠, 우리가 한의사 시험을 치려면 동의보감 한문을 다 외워야 된대. 그래? 걔들 한문 세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너는 한문들은 막 엄청나게 네. 어려운 것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걔들은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어릴 때부터 한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네. 없는데도 두 과목 가라가면 6급이거든요. 두 과목. 그러면 시험에 동의보감이 한문으로 나오는데 그걸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거야.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의사가 되려면 네. 의학서적 몇 권을 다 외워야 돼요. 한쪽 손 잡으세요. 그쵸? 다 외워야 되는데 네. 안철수가 젊었을 때는 머리가 좋아서 그걸 달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 또 그 머리를 가지고 본인이 백신 바이러스, 예?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근데 정부가 사준 거 아니야? 아, 내가 볼 때는 정부가 사줘도 엄청나게 사준 것 같아. 내 구조가 좀 조금 문제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네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팔철수도 없어요. 정말. 이번에 홍준표를 지지한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또 그 국회의원들도 가서 많이 우리 교회 지지를 어떤 선거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백은정이가 안 될 줄 알면서 철마다 나오는 수머시기.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인지는 많이 됐죠. 네, 예. 안 될 줄 알면서 예. 철마다 나오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준 이제 낮은 정치. 어제 국회에서 또 빅텐트 얘기를 많이 아, 했잖아요. 우리 예. 분명히 어제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한덕수를 띄우는 세력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무슨 뜻이 예. 있나? 자, 신문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한덕수는 끝까지 중립의 의무를 지켜서 공정선거를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라. 이 언론에 한 줄만 써주면 되는데 거꾸로 국회의원 몇 명이 지지하고 있다더라, 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없는 바람도 생기는 거예요. 좀 어른답게, 아니 취재해봐야 알겠는데. 아니, 어른답게 한마디만 해주면 돼. 아니, 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해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국정의 자리를 좀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요 말 한마디만 깽 하고 들어갈 사람인데, 와, 47%가 올라갔다, 오늘은 국회의원이 70명이 지지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뻥을 쳐주니까 말 그대로 뿅이 들어간 거예요. 뽕이. 아니 이제 좌파에서도 이걸 뭔가 하는 게 좀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유인태 한덕수 아니 김종인, 유인태가 예, 어느 예. 쪽 인간들입니까? 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데냐고요. 설명을 해주더라고. 예. 이게 어떤 성격이라고. 예. 야, 그런데 이제 그게 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좌에서 그게 인터뷰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결과는 안 좋을 건데 그렇게 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중동은 자기들이 킹메이커인 줄 알아요 아직도. 지금 최근에 네. 탄핵 사태 이후에 그 20만 구독자가 빠진 거 아시죠? 절독을 한 거. 그랬다고 예, 그러더라고. 예. 예. 그동안 100만 분은 발행한다 그랬는데 이제 신문은 ABC라고 있습니다. 공시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몇 부를 발행하냐에 따라서 신문의 면의 광고비가 틀립니다. 그렇지. 그죠? 예. 지금 종이신문 많이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문이 100만 부 나오던 신문이 70만 부, 80만 부 나오니까 네. 조선일보의 강남의 보급소장이 우리 그 조선일보 좀 믿어달라고 이제 많이 돌아섰다고 제발 끊지 말라고. 왜? 보급소는 생존이 달렸거든요. 그렇지. 부수에 따라서. 맞아요. 예. 이런 모든 일들을 봤을 때 네. 조중동은 갑질을 멈춰야 됩니다. 네. 예, 정말 갑질을 멈춰야 됩니다. 참, 1등, 2등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찝찝한 것은 한덕수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가? 네. 한덕수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경선 안 합니다. 경선해봐야 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럼 뭘로 하나? 카드를 내밀고 딜? 뭘 달라고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김문수 후보는 딜이 약하잖아. 지금 한 달 가까이를 경선한다고 뛰어다녀서 1등까지 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근거도 없는 사람이 또 경선하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우스운 얘기예요. 이걸 미는 사람들 입장에 난 더 우스운 거예요. 한마디만 어른스럽게 좀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있더라고. 김문수 후보의 이제 장점이 많지만 단점은 그 전라도 쪽에 예. 관계가 없다. 요번에요. 해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네. 현재까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68%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3월 중순인가 말쯤에 네. 전라도에서 조사한 바에 만 34%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 그 말은 깨어있는 호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음. 예. 그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예. 아무리 지지한다?
이 한덕수가 나와도 이재명 지지할 사람들 이재명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 좋은 허상에 불과하고 그래. 찐 보수들은 한덕수 안 찍습니다. 이제 뭐 문제는 정말 이재명에게 대책할 수 있는 네. 그 한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그거는 건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7, 8%의 박스 속에서 계속 갇혀 있는데 착시 현상이 뭐냐, 무응답층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제 30%에서 지금은 한 25%까지 줄어들었지만 네. 이 무응답층이 후보가 딱 다 내려가 돼 버리면 다 보수를 밀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이 48대 한 43 정도로 당선되리라고 봐요, 대통령이. 네. 예,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 자꾸 예언하면 안 되는데. 예. 아니 뭐 그동안에 우리가 판세를 봐왔듯이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복병이 누구냐, 부정선거잖아요. 네. 그걸 대비해서 지금 한교안 대표가 딱 진을 쳐놓고 무소속 대통령으로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 남겨놓고 지지 선언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표가 또 혼란이 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보정값을 설정하기가 겁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래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리고 또 이제 예. 또 몇 수가 하나 더 나왔죠. 예. 이낙연이가 공식적으로 대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못 뺏어 먹어도 예. 호남표를 15% 정도는 뺏어 먹을 수 있다. 끝까지 롱런만 해주는. 알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으니까 네. 또 다시 좀 그렇습니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전화는 받고.